45과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앞선 44과 그리고 이제 설명드리는 45과 그리고 뒤에서 배울 46과를 합쳐서 5문제로 듣기 평가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44과에서는听力듣기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고요. 45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6과가 끝난 후에 44, 45, 46과를 통합해서 5문제로 본다는 것 여러분들 미리 인지해 주십시오. 그럼 45과 시작합니다. 45과에서 배울 단어는 계산하다 할 때의 산자입니다. 중국어 발음 따라 읽어보시죠. 수안, 수안. 이 수안이란 단어는 첫 번째가 바로 동사로서 계산하다라는 뜻이죠. 한국어로는 셈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의미는 계산하다, 셈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算上你我们已经有3个人了 다시 한번 算上你我们已经有3个人了 算계산하다 너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것은 너를 포함하다 너를 넣다라고 의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수완을 계산하다 나아가 넣다 라고 의역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 바로 쌍이라는 표현이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어는 방향에 대단히 민감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너를 계산하다, 너를 포함하다, 너를 넣다라고 할 때 이것을 올려 놓다라고 인지한 거예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다니까 쌍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어는 算上你라고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算上你 너를 포함해서 너를 넣어서 我们已经有3个人了 우리는 이미 3명이 있어. 여기에서 르는 변화를 나타내는 르의 용법이 되겠죠. 두 번째, 바로 계산하다, 셈하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뜻으로 뭐뭐인 셈이다 라고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뭐뭐인 셈이다 라는 것은 뭐뭐라고 간주할 수 있다, 뭐뭐라고 여길 수 있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간주되다, 여겨지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문이 达到这种程度算是成功了达到这种程度算是成功了 이러한 수준 정도에 도달한 것은 算是 뭐뭐인 셈이다. 성공인 셈이다. 성공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겁니다. 자, 뭐뭐인 셈이다. 여겨진다라는 것은 인정되는 범위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파생된 의미가 바로 인정하다, 유효하다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경우입니다. 예문 3. 你说的不算他说的才算 다시 한번 你说的不算他说的才算 네가 말한 것 여기에서 뜨어는 명사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네가 말한 것은 算 셈하다, 不算 셈해지지 않는 거니까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없다, 인정되지 못한다는 거죠. 他说的 그가 말한 것, 才 이야말로 비로소 算 셈에 넣어진다, 인정된다 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네 번째는 주로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뒤에 습관적으로 르를 붙여줌으로써 됐어,
그런 셈 치다 라고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예문사 따라 읽어보시죠. 算了我不跟你说算了我不跟你说 됐어. 나는 너와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됐어. 관둬. 나 이제 너하고 말 안 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수완이 됐다, 관두다 라고 해석이 될 때는 이 수완을 다음의 단어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뜨어, 뜨어. 뜨어는 원래 얻다지요. 따라서 그런 셈치다, 얻은 셈치다, 관두자 라고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예문호 따라 읽어봅니다. 得了你别说了得了你别说了 됐어 말하지 마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울러 밑에서 이 얻을 득자의 다양한 발음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따라 읽어봅니다. 得 得 얻다지요. 두 번째 得 得 이때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 的 的 즉 뭐뭐 하는 정도가 뭐뭐 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가능보어 的 이것은 동사 的 보호의 형태로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풀이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동사 的 보호의 형태에서는 동사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보호의 의미가 특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결국, 마침내, 드디어 라고 풀이되는 경우입니다. 예문 6 따라 읽어보시죠. 期末考试算结束了期末考试算结束了 기말고사가 结束, 끝난 셈이다 인데 이처럼 완성된 경우를 얘기할 때는 의역이 되어서 결국, 마침내, 드디어 라고 풀이해줘야 하므로 기말고사가 드디어 끝났다, 마침내 끝났다 라고 의역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단어 하나 설명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结束라는 단어를 설명드립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结束 结束 이 단어의 한국 도금은 결속이지요. 우리 한국어에서도 이 결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결속을 다지다 라는 표현으로 쓰죠. 그런데 한국어의 결속을 다지다 라는 건 흩어진 것을 뭉치다, 더욱더 단단하게 하다 라는 의미로 쓰는데 반해 중국어의 结束는 끝나다, 끝내다, 마치다 라는 의미로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역시 같은 한자에 대한 관점이 민족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解, 이 단어를 보면 옆에 실사자와 길하다라는 의미의 지가 합쳐진 거예요. 따라서 지에 스, 지 한국어는 좀 다르지만 지에 지 따라서 길할 기자에서 발음이 왔습니다. 그럼 의미는 스, 실사자에서 온 거죠. 따라서 이 지에는 실로 묶다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음 따라 읽어보시죠. 수, 수
이 단어는 상형 문자예요. 즉 여러 갈래의 실타래가 있는데 그거를 중간 부분을 이렇게 꽉 묶어준 모습을 그려낸 겁니다. 그러면 실이 있고 흩어져 있다가 묶어줌으로써 밑에는 여전히 갈라지게 되겠죠. 그 모습을 그려낸 한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수는 바로 흩어져 있는 실타래를 묶다. 따라서 묶을 속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인은 흩어져 있던 걸 묶으니까 밀집되는구나, 단단해지는구나 라는 의미에서 결속을 다지다라고 쓰는 반면 중국인들은 실이 나아가다가 묶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히니까 끝나죠. 그래서 끝나다, 마치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겁니다. 즉 같은 한자지만 한국인과 중국인이 생각하는 개념, 의미는 다르다는 것도 함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结束了 하면은 마치다, 끝났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5과 설명 역시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연습 문제 2번씩 읽어 드릴게요.